이 공간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예? 그렇죠, 예. 울리죠, 소리가요. 어디요? 이게 그죠? 시끄러우니까 여러분들 그 가상 저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상태를 그대로 하려면은 저항기가 있어요. 저항기 가지고 우리가 저 전등 이렇게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항기를 가지고 저기서 좀 조절을 하면은 이게 살살 돌아가게. 예, 연하게 해서 그 저항기인데 그 집터를 보러 갈 때 그거 하여튼 여러분들 그 개괄적인 가상학 일본 책들이 번역된 책들이 좀 이제 가상학 책들 있잖아요, 그죠? 이 가상학 책들이 개론적인 그 책을 여러분 보시고 항상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물이에요, 물. 우리 그 상가라든지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볼 때 제일 먼저 화장실이나 세면장을 가서 물이 잘 들어오고 잘 내려가는 걸 점검해라는 거죠. 물이 잘 든다. 물의 흐름이죠. 물의 흐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잘 들어오고 잘 빠져야만 그게 돈의 흐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IMF 때 쓰던 건데 이제 자기가 일부러 부도를 막고 싶은 거예요. 부도를 막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도를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고 터고 이렇게 하면 어떤 그 화장실이 이렇게 공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화장실 이 물이 안 통하도록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면 종류 옷 이런 걸 가지고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2, 3주 내에 그냥 부도 난다니까요. 부도를 맞는 거죠, 자기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부도를 내면은 자 도덕적으로 책임을 덜 지니까 IMF 때 그거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안 지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 물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바람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 이 공간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간적으로 기본적으로 분류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것도 다 우리가 동사택 서사택 이론에 의해서 그 중심에서 분할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 여러분 다 이번에 이론적으로 보셨을 거로 보고 바람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코로 숨 쉬지만 발가락이 썩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다 산소가 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흐름은 무엇을 보냐? 바람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신바람 난다, 신바람 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게. 바람이 통해야 돼요, 바람이. 그래서 이 공간을 살리려고 하면은, 입구로부터 이제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럼 창문이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구가 있으면 입구에서 제일 먼 곳으로 바람을 이렇게 뽑아내줘야 되고, 여기 창문을 열어버리면 효과가 오히려 반감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창문을 여기 열면은. 창문을 이렇게 열면. 그러니까 오히려 입구에서 공기가 들어와가 천천히 이곳저곳을 헤집어서 이렇게 가도록. 이런 식으로 공기 흐름을 만들어줘야만 이 공간이 죽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공간에서 뭐냐면 화장실이 턱이 높잖아요. 턱이 높이면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바닥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닥 공간이 있으면 이게 화장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그죠? 창문 있으면 여기에 어떤 변기든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요 틈을 따라서 그대로 뭐냐면 이 탁기가 내려오는 탁기. 이게 가벼운 것은 청기요, 맑은 것은 우리가 물을 담아놓으면 진흙탕물 담아놓으면 청기 탁기가 지금 탁기가 자꾸 내 바닥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이런 구조가 좋은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환풍기를 해서 반드시 빨아 올려야 된다. 또 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냐면 이 빨아내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턱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밖으로 확 빨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구조로 사람이 여기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이곳에 있어야 되고 탁기는 저절로 흘러서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청기 탁기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것은 위로 몰리고 무거운 것은 밑으로 깔리잖아요. 예. 그럼 냄새 중에서 무거운 냄새들은 전부 다 이리 깔려 내려가는 거니까 이 화장실 공간에서 이걸 반드시 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더 심하지 이게. 방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밑으로 확 깔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어떤 집에 갔을 때 이상하게 답답하다 이런 걸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6번째 감각, 육감이 6번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감이. 그 육감 6번째 감각을 통해서 결국은 느끼는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물, 바람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그 공간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공간은 음의 공간이에요. 음의 공간, 양의 공간이 아니고 공기가 흐르지 않는 곳은 음의 공간이 되고 그 사람 몸에서 뭐냐면 혈액이 안 통하면 그걸 썩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실 때 가상학 핵심이고 이론이고 개론 이건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처럼 이런 복합 공간에서 최고 중요한 게 요것만 보면 이 집 구석이 망하겠다 안 망하겠다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까 그 이제 그런 이야기 끝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되는 게 제가 요 공부보다 한 2배쯤 되는 공간 쓰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7개의 환풍기를 돌려요. 7개의 환풍기.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 그 사무실에 7개의 환풍기를 뭐냐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렇게 공간을 분할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입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쪽 편에, 이쪽 편에, 이쪽 편에, 이쪽 편에, 이쪽 편에, 이쪽 편에.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7개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유입이 어떻게 돼요? 입구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죽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숨을 쉰다는 거죠, 이게. 공기통. 그 다음에 항상 물 관리 잘하고, 물 잘 들어오고 잘 빠지게. 그래서 무조건 재물이 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하다못해 화장실 변기에 금이라도 가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변기에 금이 가 있으면 그 뭐냐면 자궁이나 방광에 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이 참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되거든요.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니까 인테리어 특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까. 이거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돈이 더 들거든요. 돈이 더 드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수님 잠을 잘 때도 방 안에서 문을 다 닫고 자는 건 별로 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죠. 기의 소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 일상적으로 문을 닫아도 이제 문틈 있잖아요. 문틈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공기 소통이 대충 이루어지는데 조금 공기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그 기의 흐름을 갖다 좋게 해주는 거죠. 아무튼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다 보면 돼요. 공기도 안 움직이면 죽는다. 저 뒷부분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자, 한번 보자. 제가 거제용으로 그러니까 남한테 살 때 뭐냐면은 싸게 살려면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공기 소통이 없는 데로 가면 내가 달새도 싸고 그것도 사도 왜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사가지고 내가 확 뜯어 고치는 거예요. 가게를 살리는 방법이죠, 그게. 그러니까 뭐 풍수에서 뭐 여러 가지 상식적인 거지만 요새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밑에 기둥 이렇게 여기에서 주차장 만들고 2층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사방 다 뚫린. 선풍기 조금 그 세게 좀 돌려보든지. 사방 다 뚫린 이런 집은 무조건 돈 안 된다 보면 돼요. 이건 무조건 망한다 보면 돼요. 그럼 이걸 싸게 잡아서 부자 되는 방법은 최소한 뭐냐면 요 양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라는 것은 그릇이 생기는 모양대로 담기게 되어 있다. 그릇이 생긴 모양. 우리 물을 부으면 그런 모양에 담기듯이 그렇게 풍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기운을 담아내는 조건이라는 거죠. 기운을 담아내는 조건이 최소한 이렇게 삼면이 막혀서 뭘 잡아들일 수 있는 구조라 되는 거라는 거죠. 최소한 뭐냐면 이렇게 두 면이라도 막혀서 이만큼이라도 담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1층이 비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뭐
하여튼 하체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거둬들일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사고 팔고 주인 바뀐다. 조금 뒤에는 삼겹살질 했다가 뭐 처음에는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 했다가 또 바뀌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운이라고 하는 것은 시운,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인 명운이 있잖아요. 그죠? 시운, 명운. 그 다음에 풍수. 이게 뭐냐면 저런 어떤 그 환경적 조건이에요. 환경적인 조건. 그 다음 명운은 뭐냐면 개인의 운세 흐름 높낮이. 시운은 뭐예요? 소위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뭐예요? 경기죠, 경기. 경기가 더럽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시운적인 거 항상 왜 봐야 되느냐면 이 부동산 같은 것의 그 흐름은 반드시 그 시운적인 요소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갑일주가 오든 을일주가 오든 병일주가 오든 뭐 무슨 일주가 오든 간에 시운적으로 뭐냐? 제가 뭐라 했냐면 2003년도 10월 전에 부동산을 전부 다 팔아라. 사는 집은 어쩔 수 없으니까 두더라도 나머지는 다 팔아라. 세대 2006년 내에는 다 팔아래요. 6년. 이게 뭐냐면 토기가 남아있는 기간이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토라고 하는 건 자체가 뭐냐면, 밭이요,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크게 봐서 뭐냐면 땅은 음이요, 하늘이 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실적인, 실물적인 재산의 그 어떤 기운을 만든, 이 재산의 기운이 뭐예요? 토의 기운이 진사오미부터 만들어요.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까지가 뭐냐면은 토의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잖아요. 즉, 부동산의 소용, 쓸모가 생긴다는 거예요. 쓸모가. 소용됨이 생긴다, 생긴다. 그러니까 요때를 정점으로 해서 꺾이기 시작하니까 2003년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때 다 팔아라. 싹 다 팔아라. 일주에 상관없이 다 팔아라는 거예요. 얄밉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은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뭐 이래 벌고 저래 벌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술년에 이르러서 마찬가지로 이때가 마지막 피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호수를 끝이잖아요. 그죠? 화의 움직임이 토의 움직임과 같이 흘러가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 해, 자, 추, 인까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묘부터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시 진에 이르러야 제대로 토의 소용, 쓸모나 유용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2000 몇 년이에요? 올해 2009년, 2010년, 11, 12년이잖아요. 2012년. 요때부터는 뭐냐? 갑일주가 오든, 을일주가 오든, 뭐, 경일주가 오든, 땅 좀 잘 봐라. 땅이야. 입만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학을 묻는 이유는 뭐냐? 시운을 잘 타든, 명운의 흐름을 잘 이용하든, 명운의 흐름을 잘 이용하든, 어쨌든 부자 되면 된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바라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첫째 부하고 싶은 거. 두 번째 귀하고 싶은 거. 언제 사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대체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이 일정하게 바닥권에 들어와 있긴 한데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주고 사서 이때 2,000원이 되는 거 하고 이때 뭐냐면 1,300원에 주고 사서 2,000원 버는 거 누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비슷하죠 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이때 1,000원을 사서 3년을 기다려 가지고 2,000원 버는 건 뭐예요? 수익률 곱하기 1,000이라면 어떻게 돼요? 연평균 수익이 얼마예요? 330원이잖아요. 그죠? 330원. 그죠? 요건 뭐예요? 자, 요때 사서 요때니까 1일 나누기 1년 만에 700원이 올랐으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단 말이죠. 쭉 자다가 갑자기 퍽 이렇게 합니다. 퍽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또 자다가 자다가 또 꺼질 때는 어떻게 해요? 퍽 꺼졌다가 자다가 퍽 꺼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3년 투자해서 330원, 이 수익 330 만들면 똑똑한 사람이냐, 1년 투자 700원 벌어서 똑똑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튀는 놈 위에 올라타라. 투자를 한다면, 대신에 그냥 나는 막 그냥 골치 아프고 신경 쓰기 싫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싸다 싶을 때 그냥 사놓는 거야. 난 20년 기다릴 거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 생각하면 불편은 불편이죠, 부동산이. 근데 20년이면 다른 걸 사놔도, 예? 다른 걸 사놔도 이게 그만큼 벌긴 번다는 거죠. 물론 부동산이 더 이제, 예, 크게 한번 상승을 이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명운이 좋아도 별 발달이 잘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환경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명 활동을 나무로 치면은 유지하고 있을 때, 즉, 시운이 안 좋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을바람이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운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싹을 트준대. 이게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식생 환경이라면, 당연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가 사주명리학에서 이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요 시운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 그 다음에 운 안 좋을 때는 대체로 운이 안 좋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이 안 좋은 모양을, 답답할 때는.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흐름을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만 우리가 공부하다가도 큰 무리를 못 느끼는데, 이런 것들을 요게 별 문제가 없는데도 시원찮다 그럴 때는 요런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야 뭐 다 우리가 전체적인 경기적인 흐름이니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홍콩의 뭐냐면 우리가 최고가 부인 리카싱 있잖아요. 리카싱 이 양반이 계속 중점을 두고 뭐 학문적으로 연구도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일을 벌려 나갈 때 제일 염두에 두는 게 풍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잡한 막 이렇게 풍수 이론을 다 모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만 보더라도, 아무리 더러운 다 죽어가는 놈도 뭐냐면 병원에 가면 산소 호흡기만 대고 있으면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기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시작부터 옆구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두 달 동안 보면 노트 있죠, 노트. 요 노트를 가지고 이론적인 차이점이라든지 제가 어떤 논리로 그걸 할 것이냐인데, 그게 추나추동 이 신사주와의 수순으로 쭉 제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목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쭉 봐보세요. 제가 그 차이점들을 이거 가지고 두 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넉 달 정도를 테마를 할 건데, 아마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한번 쭉 오늘 내용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사주 기초 2페이지 봐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앞부분은 뭐 1페이지는 제목이죠, 그죠? 자, 기본과 정렬의 차이. 사주학은 어디부터 칼을 뽑아야 되느냐. 충실한 기본을 위한 개념 이해. 이제 이 목차니까 어떤 것을 대충 다루고 넘어갈 거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 다 옛날 책들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해서 보시는데, 옛 사람들이 남겨줬던 문자의 의미하고 우리가 뒤에 답습을 해서 배워 익혀서 알고 있는 것들하고 그 차이점들을 한번 다루고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부터 옛 사람들이 말한 갑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양에 속하고 목에 속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 차이를, 처음에 개념 차이를, 이 갑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목에 속하고 양에 속한다 이렇게 배워버리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속성에 매몰돼 버리는 해석을, 갑일주에 대한 해석을, 그런 개념들을 처음부터 정리를 다시 해 나가겠다는 거죠. 거기 보면 튼튼한 기본 위에 정렬을 해놨죠, 그죠? 보통 이제 정렬만 넘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 해서 막 밤새워 그냥 책을 그냥 뚫어지게 보는데 백날 봐도 안 되더라. 그건 제가 개인적인 그 어떤 그 공부 과정에서 해드리는 이야기예요. 제가 80 그러니까 5년도 같은 경우에 손님들 이렇게 반항하면서 뭐 책 이론대로 여러 가지 하니까 어쨌든 책이라도 열심히 봤으니까 손님은 줄을 서더라 이거죠. 책이라도 열심히 보니 근데 안 맞다 이거 안 맞다. 근데 자기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닌데 안 맞다 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더 책을 본 거지 더. 그게 더 눈탱이 때리는 건데 더 책을 보고 더 책을 보면서 거의 그러니까 여러 번 회독수가 늘어나면요. 회독수가 늘어나면 보통 그 책 한 권을 보통 하루 반이면 읽어요. 적천수도 한 10번 보고 나면 하루 반이면 다 읽는다니까요. 다 읽으면 뭐해? 읽어 잘잘잘 해도 비슷한 케이스도 별로 안 오고 그 비슷한 케이스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계속 어긋나고 이게 우리 현실이더라.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뒤에 이제 다 버려버리고 아예 새로운 어떤 그 이론을 세우자. 이렇게 정인데 그래서 오행학을 위한 그 기본기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세력이 만들어진 그 역법의 원리 이런 걸 간단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 뭐 이론이나 학파 따라서 막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자시를 중심으로 나를 쪼개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입춘이냐 동지냐 아니면 역법의 그 날짜 순서대로 매기느냐 뭐 이런 어떤 아직도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 기준이다 하는 이런 걸 따져보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있는 제목이 초보자들을 위한 제목이 아니에요. 뭐냐 준하추동이라는 그 강의 자체가 뭐냐면은 그 10년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그 사주학의 제 문제를 다루는 사주학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건너뛴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차피 이 강의는 여기 듣는 분들은 그 정도 강의를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루고 또 제가 어떤 개념을 신사주학 준하추동 신사주학 이런 어떤 개념을 조금씩 다뤄나갈 겁니다. 그때 자연과학으로서의 그 오행과 역법 마찬가지고요. 준하추동 사시의 학문이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걸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가 어디가 벌써 사주기청 편 다음에 사주정법 바로 사주정법의 논의를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 목차가 이가 큰 근데 큰 2번이 없네요. 큰 2번. 이 목차 분류를 왜 이렇게 해놨지? 그 다음 페이지라는 거네. 다음 페이지인데 또 이게 또 4는 또 왜 청간과 지지가 왜 나와 있어요, 이게. 한번 노트를 한번 봐보시죠. 예? 인쇄 미스가 아니고 목차를 갖다 똑바로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1이잖아요. 요 새끼 번호이다 이 말이에요. 새끼 번호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글자 자체를 갖다가 아니 그렇게 다르게 A, B, C를 해주든지 붙이기를 잘해줘야 되거든. 제일 처음에 I로 이렇게 나가면 요거 좀 다른 걸로 해줘 버렸지. A, B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지. 어차피 이제 대소문자로. 그 대소문자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죠? 대소문자가 사이즈가. 그러니까 아예 A, B로 하든지 그 다음에 A, B로 한 다음에 A 대문자, A, B 대문자 하든 그 다음에 기역 니은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A, 스몰 A, B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를 붙이기를 눈에 좀 보이기 좋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죠. 예. 자, 그러면 그게 그 3하고 그 밑으로 바로 내려온다 그죠? 칸은 또 질러놓고 왁부로 쳐놓으니까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 예. 자, 그 다음에 그 사주정법을 위한 논의들이 쭉 세 번째에서 내려오고 2페이지 그 아래 칸이죠. 그 다음 네 번째에 보세요. 오른쪽 그 3페이지의 부분 천간과 지지하는 거. 천간은 왜 10개냐?
그다음에 각 천간의 그 의미와 작용. 이 부분만 잘 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제도 누가 또 찾아와서 아이고 뭐 이 사주팔자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는데 그냥 그분도 뭐냐면 이 기중론 중심으로 어떤 그 결론을 몰고 나가기 위한 우리 옛날 책들은 대부분 다 기중론이거든요. 이걸로 몰고 나가기 위한 어떤 공부를 계속 몇 년을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게 선생님 이게 정말로 이런 게 맞습니까? 그 원천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중론이 아니라 뭐냐면은 삶의 양상이거든요. 양상 또는 양태 모양이죠. 모양.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이건 이루어지는데 이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원래 그렇게 가을에는 꽃이 잘 피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기중론적으로 이걸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말이 생기는 거예요. 떠들말이. 그러니까 한 사람 거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말이 있다니까요. 떠들말이 없으니까 손님은 못 붙들고 있지. 손님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줄을 당연히 서지. 왜 뒤에 사람 밀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떠들말을 많이 채워넣는 어떤 모양으로 이걸 접근하는 거예요. 기중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천간의 의미 작용 그러니까 이미 갑일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재는 뭐예요? 오행적으로 금이 재예요? 화가 재예요? 토가 재잖아. 갑일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토가 재라는 것도 정해져 버렸고 금이 관이라는 것도 정해져 버렸고 수가 인성이라는 것도 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만 의미를 알아도 떠들말이 천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앞부분에서 다루는 거. 천간 10개의 이유, 그 다음에 의미와 작용, 그 다음 지지는 왜 12개냐. 그럼 각 지지의 의미와 작용, 그 다음에 삼재. 삼재를 갖다가 보통 이제 옛날 그것도 오행의 대의, 큰 뜻에 잘 맞지 않는다 해서 그걸 지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삼재를 갖다가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들 많은데 삼재만큼 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삼재. 그래서 그 삼재의 어떤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막 아이고 삼재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삼재에 숨어 있는 원리가 뭐냐 도대체. 그 원리를 알면은 모든 글자의 삼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띠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미생이 사오미를 만나면 사오미를 삼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당날 태어났다 이러면은 그 다음 해자축이 이게 뭐냐면 작은 삼재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자축이. 그러니까 그 태어난 날에 대해서도 삼재가 와서 뭐냐면은 그것을 동요케 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거든 또 삼재의 어떤 그 기운적인 어떤 그 작용에 대한 원리를 다루고는 되는 것이 삼재고예. 그 다음에 12신살 했죠. 자, 12신살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육합, 그 다음에 형충파의 공망, 정관과 지지의 상호작용, 간여지동, 이천이지. 이천이지는 이제 하늘이 중복하여 출현하여 있는 것, 땅이 중복하여 출현하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미, 기유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저런 모양 때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이 뭐냐 이런 걸 다뤄보는 것이 되고요. 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의 동일 지지가 중복해 출현해 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육친에 가서 사주분서의 꽃으로서의 육친설. 이렇게 육친의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육친 통변. 육친의 그 원리, 그 다음에 육친의 상호작용, 육친의 변용법. 변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쓰면, 이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일들, 이런 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이 수단이 되는 거죠. 육친의 변용이. 그다음 나이에 따른 변용.
그다음에 사물로의 변용, 그다음에 기존 육친에 의한 육친론에 관한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새로운 육친설에 대한 어떤 제한, 또 육친의 융통성 이런 것들을 좀 육친에 대해서 깊이 다뤄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친은 뭐 가장 기본으로 쓰이는 어떤 수단이면서 기준을 또는 그 관계를 잘 어떻게 해서 갖다 붙이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